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 333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1,000만 원을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지혜예요.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비결 궁금하시죠? 핵심은 간단해요.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관계만 편안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분 안에 이 법칙이 뭔지 풀어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간관계 333 법칙은 3가지로 나뉘어요. 무시해야 할 3가지,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이 9가지만 기억하면 왜 그동안 관계가 힘들었는지,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왜 오해가 생겼는지 그 이유가 딱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소문이나 험담은 무시하세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이야기에 마음 쓰다 보면 괜히 상처만 커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진짜 중요한 관계는 어떻게 지키냐고요? 조금 있다가 그 비밀도 풀어드릴게요. 일단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무시해야 할 3가지부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소문이나 험담이에요. 옛날에 동네 미용실 원장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20년 넘게 가게를 하시면서 손님들하고 참 정답게 지내셨어요. 특히 한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주 토요일이면 꼭 오셔서 머리 손질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동네 소식도 나누고 그러셨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손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원장님도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안 오시니까 마음이 좀 쓰이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다른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래요. 원장님,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원장님이 손님들 얘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더라고요. 원장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은 그날 손님들이랑 차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누가 요즘 애들 결혼 늦게 하네라고 한마디 했고 원장님이 그러게요. 우리 동네 누구네 딸도 그렇다더라 하고 가볍게 맞장구 친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선가 꼬이고 꼬여서 원장님이 손님들 뒷얘기를 다 퍼뜨린다는 소문으로 커진 거예요. 원장님은 처음엔 억울해서 해명하고 싶었대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 단골 손님한테 전화라도 걸까 고민도 하셨고요.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까 괜히 나서서 말하면 더 오해가 생길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 열고 바닥 쓸고 손님들 오시면 평소보다 더 정성껏 머리 만져주셨어요. 특히 그 단골 손님이 좋아하던 따뜻한 보리차도 늘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몇 주 뒤에 그 손님이 슬그머니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원장님 미안해요. 다른 데 가봤는데 역시 원장님 손이 제일이네요 하시더래요. 원장님은 그저 웃으면서 괜찮아요. 오시면 되죠 하셨대요. 그 뒤로 두 분은 예전처럼 다시 차 한 잔 놓고 이야기 나누셨고 소문은 저절로 잦아들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소문이나 험담은 내가 직접 보거나 겪은 게 아니면 그냥 흘려듣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아서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괜히 나서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해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마음만 더 어지러워지고 상처도 커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 들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와 걱정이에요. 이건 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느 60대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들 도시락 싸주고 며느리 간식까지 챙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며느리가 입덧할까봐 과일 깎아서 예쁘게 담아 보냈대요. 근데 퇴근하고 온 아들은 잘 먹었어요. 한마디 없이 TV만 보고 며느리도 네, 잘 먹었어요 하고 끝이더래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하면서 마음이 쓰리셨대요. 근데 그 속상함의 뿌리를 보면 기대 때문이에요. 고맙다, 잘 먹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며느리 산후조리 도와주러 매일 조리원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죽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며느리 좋아할 만한 떡이랑 과일도 챙겨서 갔어요. 하루 이틀은 어머님 고마워요 하더니 나중엔 표정이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감사한데 그냥 좀 조용히 쉬고 싶어요. 순간 서운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아들 낳고 조리할 때 시어머님이 매일 오시면 고맙긴 한데 살짝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어머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 꺼냈던 기억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상대에겐 부담일 수도 있구나 하고요. 며느리도 아기 낳고 힘들 때니까 혼자 숨 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기대를 좀 덜어냈어요. 도와주고 싶을 땐 필요하면 말해줘 하고 한 발 물러섰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편해졌는지 가끔 먼저 어머님, 죽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하고 웃으며 부탁하더라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니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 살짝 덜어보세요.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노인정에 가면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이 빠지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한 분이 우리 큰집 며느리는 의사래. 매달 용돈도 두둑이 준다고 하니까 옆에 앉은 분이 작은 집 며느리는 교수야. TV에도 나왔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우리 며느리는 그냥 회사원인데 하니까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지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괜히 기가 죽었어요.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대단하지 않나 하면서 마음이 작아졌죠. 근데 그날 밤 문득 스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꽃밭에 장미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국화도 있잖아요. 모든 꽃이 장미가 되려 하면 그 꽃밭은 더 이상 예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장미는 화려하지만 민들레는 밟혀도 다시 피어나는 힘이 있고 국화는 늦가을까지 묵묵히 버티잖아요. 우리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각자 빛깔이 있는 꽃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회사원이라 바빠도 주말이면 꼭 전화해서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손주는 성적은 평범해도 동네 할머니들 챙겨주는 마음이 참 예쁘거든요.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노인정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아, 좋구나 하고 웃어넘기세요. 우리 꽃밭은 우리만의 색깔로 예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무시해야 할 세 가지예요. 소문이나 험담, 기대와 걱정, 비교하는 마음. 이걸 좀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어때요? 여러분도 노인정 가다 소문 듣고 속상했던 적, 자식한테 기대했다가 서운했던 때, 남들 자랑 들으며 기운 빠졌던 순간 좀 공감되세요? 저도 이 얘기 나누면서 아, 나도 그랬지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진짜 인생에서 후회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꼭 해야 할 일들이에요. 가끔 그때 했으면 하며 가슴 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전화 한 통 할 걸,
하고 싶은 일 시작할 걸. 이런 것들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마음 표현이에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네 어르신이 30년 지기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대요.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르신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거절했어요. 그때 나도 지금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요즘 나도 돈이 없어라고만 했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점점 서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동네 소식을 통해 그 친구가 중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어르신은 병실에서 울면서 그때 내 사정 이해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어려워서 미안해 한마디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도 하고 후회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말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연락이에요. 이번 주말에 전화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어느 날 친구 보고 소식을 들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때 용기 내서 연락했으면 하는 후회예요. 작은 용기 하나가 관계를 이어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언젠가 여행 가자, 나중에 노래 배우자 하면서 미루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할머니가 손주랑 바다 가고 싶었대요. 제주도는 물이라 그냥 근처 해수욕장 갔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대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요. 이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사람 사이가 소중한 만큼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오해도 줄고 마음도 더 가까워져요. 약속, 비밀, 그리고 마음의 거리.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해요. 옛날에 동네 최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서 차 마시자고 약속을 잘 하셨어요. 근데 자꾸 그 약속을 잊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시장 가느라 바빠서, 또 한 번은 TV 보느라, 또 다른 날은 아, 깜빡했네 하며 웃어넘기셨어요. 처음엔 우리도 어르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몇 번 되풀이 되니까 또 안 지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엔 최어르신 약속은 그냥 말뿐인가 싶어서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어르신이 왜 안 오냐고 서운해하셨지만 우리도 믿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하고 솔직히 털어놨죠. 약속은 신뢰예요. 자꾸 깨지면 상대방 마음에 내가 별거 아닌가 하는 상처가 남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다시 붙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키세요. 두 번째는 비밀 지키기예요. 이건 너만 알아야 해라는 말, 무겁게 받아야 해요. 제가 예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만난 손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 망해서 빚졌어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제발 입 다물어줘요. 저는 걱정 마세요 하고 약속했죠. 근데 며칠 뒤 시장에서 다른 분이 요즘 애들 사업 잘 안 된다더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게요. 누구 아들도 힘들다더라 하고 흘렸어요. 그 말이 동네에 퍼져서 결국 그 손님 귀에 들어갔어요. 다음에 저를 보시더니 왜 그랬어요? 믿고 말한 거였는데 하시곤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 뒤로 저를 멀리 하시더니 동네 모임에도 발길을 끊으셨어요. 너무 미안해서 찾아갔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뒤였죠. 그때 뼈저리게 배웠어요. 비밀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비밀은 절대 세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거리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마다 항상 제 집에 한 통씩 가져다 주셨어요. 저도 고마워서 빵 구울 때마다 나눠드리고 택배 올 때면 대신 받아주곤 했죠. 그러다 점점 더 자주 오셔서 커피 한 잔 해요 하시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어느 날 용기 내어 아주머니, 저도 일이 있어서 좀 바빠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서운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며칠 후 마주쳤는데 오히려 웃으시며 미안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시간이 소중했는데 잊고 있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더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이웃 사이도 울타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가 인간관계의 333법칙이에요. 무시해야 할 세 가지, 미루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이 9가지를 마음에 담으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소문은 흘려보내고 기대는 내려놓고 비교는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 표현, 연락,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약속과 비밀을 지키고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은 거울과 같다. 웃으면 웃음으로, 찡그리면 찡그림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베푸는 따뜻함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한 게 언제였나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관계로 빛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